서울 아파트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와 똑같이 부산 아파트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아파트의 신고가 아파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물론 서울과 마찬가지로 조망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조망을 제외하고 부산의 신고가 치는 아파트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언급하는 아파트들은 꼭 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장을 가보셔가지고 꼭 아파트를 사지 않아도 우리가 부동산을 대동해서 뭐 아파트를 뭐 볼것처럼 해서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오늘 방송을 듣고 이것이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부산에서 신고가를 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도입니다. 이 부산의 아파트들 이제 지형 여러 가지 뭐 내륙도 있고 지금 뭐 강변도 있고 밑에 뭐 수영만도 있죠. 그리고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지금 하락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30%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평균이. 여기서 좀 더 많이 빠진 아파트가 뭐 40에서 뭐 50% 정도. 네, 뭐 삼익빛지도 많이 빠졌죠. 40% 이상, 50%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아파트들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여러분들 이 부류와 다르게 신고가를 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신고가를 치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하락률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락률, 우리 떨어지는 하락률이 제로인 아파트도 있어요. 자, 이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신고가와 하락률이 제로인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20에서 30%는 거의 떨어진 것 같고, 뭐 25% 정도 좀 더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다. 자, 그런데 같은 재건축 단지라고 하더라도 압구정 현대는 지금도 계속 신고가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재건축 단지인데도 삼익빛은 마이너스 뭐 지금 현재 40에서 50%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완성된 이제 준공되고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비교를 해서 자,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하락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률이 마이너스 10% 이내. 그리고 일부는 또 신고가를 치는 아파트들을 보시게 되면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부산에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5, 작게 떨어진 것이 25에서 30%, 뭐 40%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이 단지들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게 지도로 볼게요. 여기는 호경노노입니다. 자, 이 아파트들 특징. 자, 가장 먼저 지금 하락률이 가장 안 나오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경동제이드라고 써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경동제이드라고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여기 아파트는 정말 하락률이 제로일까 아니면 신고가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가? 우리 그러면 실거래가를 보시면 되죠. 실거래가 우리 제일 낮은 평수부터 한번 볼게요. 51평. 자, 하락률 있습니까? 신고가죠. 밑에 보시면은 2월 5일입니다. 2024년 올해 지난달이네요. 네, 지금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달 보시면은 이거 지금 밑에 이 그림이 잘려 나오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이게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2024년 3월 네, 2월 5일입니다. 여기서 또 신고가를 쳤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51평도 지금 하락률이 전혀 안 나오죠. 네, 하락률이 전혀 안 나온다. 그럼 다른 평수 한번 볼게요. 62평 볼게요. 하락률이 없죠. 경동제이드입니다. 그 다음 63평 볼게요. 하락률 없죠. 신고가입니다. 다 65평도 어떻습니까? 다 신고가입니다. 거래가 전부 다 신고가예요. 그 다음 80평도 마찬가지로 하락률이 없죠. 84평도 하락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85평 마찬가지고, 그 다음 또 계속 신고가입니다. 90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요. 그리고 제일 큰 평수인 100평은요, 1세대밖에 없어요. 여기 써있죠. 1세대. 이건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동제이드 이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거래가 신고가입니다. 하락률 자체가 제로입니다. 제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해운대권 중에 경동제이드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하락률이 작거나 신고가가 나오는 곳이 W입니다. W. 네, W도 마찬가지예요. W는 일부 평수는 하락률이 10% 이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일부 평수는 네, 신고가를 치거나 아니면은 일부 평수는 보시면
이거는 없네요. 40 지금 7평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신고가를 치고 있죠. 네, 하락률이 거의 미미하거나 신고가를 치고 있는 곳이 W입니다. 그러니까 W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적인 어떤 지하철과는 거리가 멀지만, 자, 이 아파트가 가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안대교를 넘지 않아도 되는 교통적인 편의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공통점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망을 제외하고 옵니다. 그리고 다른 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되고 있는 다른 평수도 마찬가지고 65평도 보게 되면은 65평도 있네요. 신고가를 쳤죠. 컸고 이거는 조금 이게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대충 보시면은 하락률이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나 평소에 좀마다 좀 다르네요. 네, 거의 하락률이 좀 미미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아파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LCT입니다. LC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수가 좀 다양하진 않습니다. 이게 882세대인데, 자, 58평 한번 볼게요. 하락률이 거의 지금 낮죠. 네, 하락률이 낮고, 그 다음 65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이쪽은, 평수마다 좀 다르네. 조망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75평도 마찬가지고, 95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100평은 거래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적인 우리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하락률이 작은 아파트, 그리고 신고가와 곁들이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이제 W와 LCT라고 보시면 되고, 아예 하락거래 자체가 없는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경동제이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는 모든 거래가 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아파트 경동제이드, W,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LCT는 하락률이 미미하거나 신고가와 이루어지고 있다. 경동제이드는 아예 하락 자체가 자료가 없다. 그럼 이 아파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뭔가가 이제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동제이들은 여러분들 임장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장을. 네,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도 지금 우리 지역 건설사에 지금 대한민국의 일군 브랜드는 아닙니다. 일군 건설사는 아닌데, 지방 건설사라고 하죠. 2군 건설사인데,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임장을 가보시면요. 딱 한 가지 느낌을 받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느낌을 받고 마지막 나갈 때도 느낌을 꼭 받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층고입니다. 층고가 높아요. 예, 이게 진짜 다른 아파트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층을 간다, 30층을 간다 그러면은 로비에서 엘베를 탈 겁니다. 그러면 20층에 내리겠죠. 아니면 30층에 내릴 겁니다. 그러면은 깜짝 놀랍니다. 네. 자, 현관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용부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코어가 있고 이제 공용부가 있는데, 층고가 다른 아파트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뭐가 다르냐? 층고가 높으니까 대문 사이즈가 달라요. 대문. 현관문 말고 이 대문. 우리가 철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집에 들어가는 이 문이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아파트하고 지금 W라든가 LCT는 꼭 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 들어가시면은 이 주방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주방. 그리고 보통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다이닝룸이라고 하고 이제 키친룸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방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넓어요.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아파트들을 신고가를 치는 아파트들, 그리고 하락률이 적은 아파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층고가 일단 높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네, 주방, 다이닝이 큽니다. 다이닝룸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떻게 돼? 또 하나 또 다른 게 또 있죠. 싱크뱅이 있습니다. 싱크뱅. 또 하나가 있습니다. 클린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경동제이드라든가 W라든가 LCT에 사는 사람들이 싸게 던질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부산의 아파트들은 층고나 다이닝룸이 크거나 크진 않죠. 대부분 작게 만들죠. 부엌을, 주방을. 근데 싱크뱅과 클린룸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어디 있습니까? 층고가 크고 싱크뱅이 있고 클린룸이 있고 주방 공간이 넓은 아파트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대체제가. 지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보시면은 신고가를 치는 아파트들의 공통점이 이것 때문입니다.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나와요. 싸게 던지는 지금 이제 매도자,
매도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싸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가격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락거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산의 아파트들은 특징은 뭡니까? 커뮤니티죠. 무조건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요즘 안 보죠? 안 봅니다. 네, 커뮤니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지금 뭐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이거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 스카이 라운지 완전 쓸데없는 거죠. 그다음에 조경 특화 이 못 사는 아파트들에서 외치는 겁니다. 커뮤니티 뭐 또 조건 수영장이 있고 뭐 스카이 라운지가 어떻고 그리고 조경 특화라고 하죠. 우리 아파트 조경이 어떻고 하는 거는 못 사는 아파트들이 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권의 신고가 아파트 치는 거, 부산의 신고가 아파트 치는 거는 다 어떻게 돼? 층고가 높은 것. 그리고 싱크뱅이 있고 클린룸이 있는 거. 그리고 LCT도 마찬가지입니다. LCT 같은 경우는 싱크뱅은 아니고 층별 음식물 이송 장치가 있어요. 싱크뱅 같은 구조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W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경동JD 같은 경우는 하락거리가 없다고 했죠. 다 신고가라고 했죠. 경동JD, W 같은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카이 라운지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조경이 어떻게 되고 수영장 어떻게 되고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안 봅니다. 자, 안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동JD 같은 경우는 여기 무슨 조경을 어떻게 따집니까? 이거 조경 보고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커뮤니티 보고 들어가는 아파트입니까? 아니죠. 네, 거주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주 환경을 보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서울, 부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230짜리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W도 마찬가지지만 W가 왜 신고가 나오겠습니까? 옆에 보시면은 대연비치를 이제 신축을 만들었죠. 대연비치, 프리지어 서밋.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은 남천자이도 만들었죠. 근데 이 아파트들은 대연비치와 지금 대연 프리지어 서밋과 남천자이는 어떻습니까? 층고가 230입니다. 230 있는 아파트는 대체재가 많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W는 어떻게 돼? 층고가 평균 층고가 우물 빼고 245입니다. 높죠. 이 15cm 더 높아요. 플러스 15cm가 더 높다. 이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245짜리 층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려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체재가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경동제에다가 하고 W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부의 마린시티에 있는 뭐 아이파크라든가 제니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연비치나 이제 여기서 뭐 지금 남천자이를 이제 좀 큰 평수 사시는 분들이 팔고 나가는 곳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W로 간다는 거죠. 왜? 네,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W가 신고가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층고가 기본적으로 250에서 260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삶이 달라집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아파트의 개방감 자체가 달라져요. 거주의 개방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되죠? 층고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청약 경쟁률이 높죠. 이 말이 뭡니까? 서울 아파트들 사례를 보시면은 2016년부터입니다. 2016년도에 아크로 리버파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여기서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층고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사전 점검 끝나고 입주할 때부터 아크로 리버파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층고가 높으면은 네, 무조건 어떻게 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어버렸다. 근데 부산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이걸 못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청약 경쟁이 높습니까? 층고가 높을수록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지금의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재건축이 안 돼요. 지금의 아파트는 재건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만 됩니까? 앞으로 리모델링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 그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층고는 리모델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는 층고를 본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 세계 아파트들, 떨어지지 않거나 신고가를 계속 치는 아파트들, 경동제이드, W, 그리고 LCT를 보시면은 특징이 무엇이냐? 주방이 넓습니다. 주방. 지금 이 아파트를 보시면은 주방이 어떻습니까? 주방이 굉장히 좁죠. 일반적인 아파트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지금 안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8년도부터 어떻게 됩니까? 네.
아파트 내부 설계가 완전히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설계가 일대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혁신. 어떤 혁신이 일어났냐? 주방 공간을 가장 크게 만듭니다. 주방 다이닝 공간을. 위에서 보시면 여기는 키친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다이닝 공간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 내부 평면도를 보시면은 어디가 제일 커야 됩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들 우리가 보시면은 일반 뭐 서민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서민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거실이 가장 커요.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스터룸, 침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3번이 뭡니까? 주방이 가장 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84 타입입니다. 84 타입. 밑에 보시면은 그런데 지금의 패러다임은 2018년도부터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가 가장 큽니까? 주방 공간. 예, 일반적으로 주방 식당 공간이라고 하죠. 이 다이닝 공간을 가장 크게 만듭니다. 이 주방하고 식당 공간을. 이게 이제 1번이 돼 버렸어요. 그다음이 뭡니까? 2번 침실이죠. 거실이죠. 네, 리빙룸이라고 합니다. 리빙룸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침실이 되는 겁니다. 마스터룸.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이 되고 밑에는 여기서 왼쪽에 있죠. 여기는 서브룸이 되겠죠. 네, 이거는 작은 침실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실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안방 마스터룸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방 식당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주방 식당 공간을 가장 크게 만든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100가구 정도를 만약에 갔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LCT에 사는 분도 있고 뭐 W 사는 분들 경동 제이드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분들 이제 갔다 옵니다. 가게 되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뭐 구경합니다. 안방도 가고 안방에 가서 뭐 그 부부 공간이 뭐 어떻게 지금 잠을 어떻게 자는지 그거를 관심 없어요. 거실에 가서 잠깐 앉았다가 뭐 구경 좀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주방이에요, 주방. 이 주방 공간입니다. 다이닝 공간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부부 사이에 뭐 조금 뭐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뭐 소주 한 병 병나반 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병나발 붑니까? 다이닝 공간이 어디죠? 네, 여기 침실이 아니고 네, 이 주방에서 지금 식탁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식탁. 중요한 것은 식탁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도 바로 꺼내 먹을 수도 있고 소주 한 병 바로 한 병 까고 그 다음 병 원샷 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반찬이라든가 안주거리 냉장고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대화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거실에서 대화를 안 합니다. 식탁에서 거래가 아니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파트들은 보시면은 주방 공간을 작게 만들었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돼? 거실을 가장 크게 만들었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 18년도부터 설계는 주방 공간을 가장 크게 만든다. 그 다음에 거실이다. 이것을 가장 축실히 따르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동 제이드, 그 다음에 W, 그 다음 LCT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부산 아파트에서 신고가를 계속 치거나 하락 거래 자체가 없는 아파트들은 특징은 5가지로 분류된다. 이 5가지를 무조건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대체제가 없어서. 첫 번째 뭡니까? 층고입니다. 무조건 층고예요. 지금 230 있는 아파트, 지금 아파트를 준공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재건축 안 되죠. 리모델링밖에 안 되죠. 230 아파트에 리모델링이 됩니까? 안 되죠. 더 줄어들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층고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부산 아파트는 층고 관심 없어. 커뮤니티, 무슨 스카이 라운지 쓸데없는 거, 예? 뭐 조경이 어떻고 저쩌고. 진짜 바보짓이죠. 그거는 내 거주 여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건의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내가 지금 삶을 거주하는 공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이 뭡니까? 싱크뱅이 반드시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통점이 뭡니까? 네, 층별 클린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층별로 하면 된다는 거죠. 밑에 안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대수 세대당 한 대씩. 그러니까 2라인 같은 경우는 2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차 대수. 자, 이 5가지 요소들이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부산 아파트들 중에는 신고가가 계속 치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고 조망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신고가가 치는 이유들이 자,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 아파트들은 서울은 이제 뭐 층고라든가 싱크뱅 클린룸이 일반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쟁력은 조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륙과 한강변과의 차이점이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는 층고와 클린룸, 싱크뱅 클린룸, 주차재 수, 엘리베이터 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산 아파트는 이제 앞으로도 양극화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